칠판딱에 닦았는데 더러워진다는 게 말이 돼? 자, 봅시다. 오늘은 도형의 이동. 칠판 1대1 해도 칠판 수업에도 괜찮지? 1대1이라는 비밀이 나가버렸네. 아,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게 너무 원리 잡힌 것 같다. 자, 도형의 이동.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게 원, 직선, 점. 물론 순서는 이순으로 배웠죠? 이순으로 배웠어. 배웠는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이동은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배우지. 자, 이제 처음에 문제 배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형들을 어떻게 하는 거? 조작하는 거. 기존에 있는 도형들을 조작하는 건데 이제 봅시다.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말 그대로 평행이동이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동 또는 이쪽 방향 이동 또는 뭐야? 좌표축의 평행이동이니까 요렇게 이동, 요렇게 이동. 요 이동을 배운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맞지? 평행이동이라고 하니까 뭐에 이동? 뭐에 평행하게? 좌표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 그럼 얘는 X축에 평행하게 이동하죠? 그래서 얘를 X축 평행이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로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세로로 이동하는 거를 뭐라 그래? Y축 평행이동이라고 그래.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 쓴 게 어떤 말이야? 맞지? 이 말 그대로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 아래로 내리는 거는 마이너스. X축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뭐?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됐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쉽습니다. 0,0이라는 점이 있어요. 보기 좋게. 선생님이 그냥 물어봤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랬네.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 뭐가 있겠어요? 0,0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이쪽으로 어떻게 됐어? 가로로 1만큼, 세로로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위로 두 개 올렸더니 얘가 1,2가 되었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본 거죠.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이 0,0을 1,2가 되는 이 과정에서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1을 했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얼마를 했어? 2를 했어. 자, 됐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편화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보편적으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 X, Y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나는 새로운 점을 만들 건데 이 새로운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새로운 점을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시킨 새로운 X 다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됐지? 그럼 X 다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X에다가 뭐를 더해? A를 더한 거고 Y 다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Y에다가 플러스 B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자, 됐지? 점의 이동은 어떻게 돼? 얘가 있으면 부호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죠. 됐지? 하실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제일 먼저 점의 이동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뭐를 배우냐면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요. 세 번째 평행이동은 뭐가 있냐면 좌표축의 이동이 있어. X축과 Y축을 통째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게?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빠진 지 한참 됐죠. 아씨, 나는 배웠다니까 이거. 개 짜증나지. 물론 기억은 안 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도형을 한번 표현해 볼게. 선생님이 어떤 식을 요렇게 썼어. 요거 무슨 뜻이야? 함수란 뜻이에요. x가 정의역, y가 치역인 함수란 뜻이죠. 근데 선생님이 요걸 요렇게 썼어요. 요거는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은 아니고요. 이 표현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도형의 방정식. 됐죠? 자, 이건 뭐라고 읽어? 함수. 얘는 뭐? 도형의 방정식. 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 y는 뭐야?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얘는 뭐야? 1차 함수지. 얘는 뭐예요? 1차 함수예요. 그러면서 얘는 뭐야? 1차 함수인데 얘가 뭘 이루고 있어? 직선을 이루고 있지.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형태도 있지. 사람들은 이런 건 일반형, 이런 건 표준형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읽어요. 맞지?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지. 그럼 누가 더 클까? 같을까? 아니요. 어떤 게 더 커요? 직선의 방정식. 왜 직선의 방정식이 더 크죠? 알았어요.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1차 함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식은 x는 a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 뭐지? x좌표가 y좌표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지. 얘는 x좌표 하나에 y좌표가 몇 개 대응하고 있어? 엄청 많이 대응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로는 얘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만 얘는 표현할 수 있잖아. b가 0이면 되니까. 됐지? 그러니까 얘가 요거 때문에 조금 더 커.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차피 표가 같다고 얼추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런 모양으로 쓰면 함수라고 읽고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양함수라고 읽어요. 양함수.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냐면 음함수라고 읽어요. 음함수라고 읽고 얘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함수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러?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얘를 종속변수야. 이 말은 뭐 말이야? x가 y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할게. 이런 이야기야. 됐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둘이 동등해. 나도 x도 결정할 수 있고 y도 결정할 수 있고. 됐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식은 어떻게 써? 요렇게 써. 동등하게 써주는 거야. 이해됐죠? 읽고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너 원도 우리 이렇게 썼잖아. 요거 요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렇게 쓸 수 있어. 요렇게 안 배웠잖아. 요거는 뭐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무리함수인데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 왜냐면 앞에서 우리는 뭐를 배운 거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운 거야. 원의 방정식이 어떤 표현? 도형적인 표현을 배운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이런 도형들을 이동시킬 때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확실히 이렇게 같이 똑똑한 애들은 칠판 수업을 하니까 진도 짝짝짝 잘 나가고 숙제만 잘해요. 아니 금방금방 알아먹는 것 같아. 야, 너 진짜 이거 장난 아니라니까? 한 번 해서 그런가? 선생님 신기해. 그게 한 번 했어도 애들 선생님 뭐죠? 야, 고등학생들도 그런 애들 많아. 야, 나도 몰라보겠다. 선생님 누구세요? 막 이런 애들 많다니까. 자, 도형의 이동 한번 볼게요. 도형의 이동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우리가 이게 x, y야. 이게 이동해서 새로 만들어진 x 다시 y 다시거든? 이게 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야. 됐지? 근데 우리가 새롭게 이동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x, y라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말한 건 어떤 뜻이야? 아, 이 y가 x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y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근데 보통 우리는 뭐를 주냐면 여기다가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준단 말이야. x, y는 0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x와 y는 f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 뜻인 거야. 이해됐지? 얘는 뭐라고? x와 y는 f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이야. 알려준 건 누구 사이에 알려준 거야? x와 y의 관계를 알려준 거죠. 근데 선생님이 얘를 평행이동을 했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새로운 x-y-를 만들어줬네? 그럼 여기에가 뭐 이런 도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가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뭐 둘이 똑같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하면 여기 이쪽으로 왔겠지, 똑같은 점이. 그래서 얘가 x축으로 이렇게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어. 그럼 이 점은 x 다시 y 다시인데 우리가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 x 다시와 y 다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게 이 도형의 방정식인 거지. 근데 우리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요것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려준 거야? x와 y는 f라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를 알려준 거지. 근데 x 다시와 y 다시의 관계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론하려면 이 x 다시하고 x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x 다시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 x에다가 a를 더하면 나오는 관계고 y 다시는 y에다가 뭐를 더하면 나오는 관계야? b를 더하면 나오는 관계지. 근데 우리는 x 다시하고 y 다시 사이의 관계를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는 그 대신 뭐를 알아?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 x 다시 마이너스 a는 x가 되고 y 다시 마이너스 b는 b가 되지. 아니, y가 되지. 우린 요 둘 사이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대로 써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f라는 관계가 x 다시 마이너스 a, y 다시 마이너스 b는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왜 이거를 얘는 아까 점은 플러스로 썼죠, 이렇게. 도형은 왜 마이너스로 쓰냐면 우리는 이 둘 x 다시하고 y 다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 x, y 사이에서 x, y 관계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요? x 플러스 a하고 이렇게 점의 이동을 해서 넘겨줘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밝혀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모양으로 바뀐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쓸 때는 x하고 y가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제 x, y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쟤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우린 요거만 쓰면 되니까 요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쓴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알았네. 그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도형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 거야? x-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y 대신에 또 뭐를 집어넣어야 돼? y-b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 얘들이 이제 이걸 헷갈려 하는 게 어떤 거냐면 y는 2x 플러스 3이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합시다.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y 대신에 뭘 집어넣어? y-b를 집어넣고 x 대신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얘를 요렇게 집어넣어야 될까? 아니면 요렇게 집어넣어야 될까? 요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보자. y는 3x 제곱이 있어요. 3x 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y는 하고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럼 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y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어. 얘는 y는 3x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뭘로 묶어줘야 돼? 3으로 묶어줘야 돼. 이거 안 묶어주는 애들 많아. 못 읽는 애들. 이해됐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요거 빼고 읽어야 돼. 묶어서. 이해됐죠? 도형의 이동까지 했습니다. 안 어렵죠? 오늘 배우는 거 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언제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네 딸 가르쳐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엄마는 기억하고 계시잖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야, 엄마가 내가 진짜 농담 안 하고 엄마가 이거를 절대 모를 리가 없다. 아빠도 모를 리가 없고. 저희 엄마 제가 그 뭐지 옥수수인가 뭐? 그거 할 때 그 아이 있잖아요. 그게 있었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장난치신 거지. 그런가? 그래, 아니면 귀찮으셨던가. 어? 자, 이제 대칭 이동 볼게요. 대칭이 뭔 말인지 알죠? 대칭이 어떤 이야기냐면 거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지, 또는 종이접기.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가 이거 뭐 데칼코만이라 그러나, 여기다 물감을 딱 찍고 여기다가 기준으로 딱 여기를 어떻게 접는 선으로 딱 접어버리면 어디가 찍혀? 여기가 찍히지.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요렇게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 당연히 같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해? 대칭 이동이라고 해. 그러면 모든 직선을 대칭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뭐예요? P, Q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되는 P 다시, Q 다시라는 점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중점이지? 네. 아, 그럼 이 점, 여기 있는 점은 뭐다?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2분의 P 플러스 P 다시가 중점이지. 2분의 Q 플러스 Q 다시가 중점이지. 얘를 어디다, 얘가 무슨 좌표? X좌표. 얘가 무슨 좌표? Y좌표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 집어넣어서 이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중점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수직이죠. 그럼 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P 마이너스 P 다시와 Q 마이너스 Q 다시가 얘의 기울기지. 얘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이해됐지? 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뭐를 먼저 봐주셔야 된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찾아내야 된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 이게 이제 기본 원리야. 대칭 이동이 뭔 줄 알았으니까. 야, 한 살 더 먹었다고 진짜 얘가 머리가 컸나? 자, 그러면 우리가 특수한 거 교과서 배우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X축 대칭 이동부터 봅시다. 자, X축 대칭 첫 번째 보시면 X축 대칭은 이렇게가 X축이죠. X축은 특징이 뭐죠? Y는 전부 0이에요. Y좌표가. 여기에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네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얘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수직이 돼야 된다 그랬지? 수직이 되면 여기 좌표가 A죠. 얘는 수직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A 좌표는 똑같겠지. 그리고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가 됐네. 오, X축 대칭 하니까 뭐의 부호가 반대? Y의 부호가 반대. 됐지? 봐, X축 대칭 하니까 Y의 부호가 반대. 그럼 두 번째, Y축 대칭 그랬어요. 이런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에 또 이번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또 평행 이동한, 대칭 이동한 이 점을 그어봤어요. 여긴 또 여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고요. 맞죠? 수직이고, 얘 수직이니까 얘는 X축과 평행하겠네? 그러니까 얘는 뒤좌표가 뭐가 되겠어? 일단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A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B. 오, Y축 대칭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의 부호가 반대? Y축 대칭을 했더니 X의 부호가 반대. 오, 자, 이렇게 외우세요. 무슨 축 대칭했지? 그러면 걔를 제외하고 다 반대인 거야.
나중에 가면 요새 기하를 배우니까 나중에는 XY 평면의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배우면 G축이라는 걸 치구축을 하나 더 배워요. 축을 하나 더 배우니까 그때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 X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가 반대. 이런 거지. 어떤 점이 A, B, C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한대.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가 전부 다 어떻게 돼? 반대. 이해됐죠? 선생님 또 뭐라 그랬냐면 XY 평면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XY 평면이 뭔지를 몰라도 XY가 들어갔으니까 XY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가 반대겠지? 그때는 어떻게 됐어? A, B, C. 이렇게 쓰면 얘는 뭐? XY 평면의 대칭. 이렇게 쓰면 뭐? X축 대칭. 공간좌표에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축 대칭하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가 반대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점 대칭. 자, X 봐. X의 부호가 반대, Y의 부호가 반대가 나왔지. 여기가 A, B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 둘 다 반대. 자,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얘를 이렇게 180도 돌린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회전 이동이죠. 뭐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180도 회전 이동. 됐죠? 그러면 얘는 뭐의 부호가 반대? 둘 다 반대. 자, 선생님 방금 점으로 보여드렸죠? 도형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도형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 확실히 이거 배운 티가 나네요. 야, 하고 이거 써가지고 외웠어요? 아니요. 그럼 뭐? 그냥 개념 설명. 아, 야, 그걸 개념 설명했다고 그걸 기억을 해? 야, 근데 머리가 네가 안 좋다 그래? 네가 보면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 한다라고 하면 너는 진짜 나쁜 거야. 알겠니?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야, 진짜 머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공부를 계속 하면 어느 정도 잘해지지 않나요? 그럴 것 같니? 네. 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야구로 보자. 그럼 계속 공을 계속 던지다 보면 언젠가 150km, 160km를 던지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야, 오른손으로 150km를 던지잖아. 네. 그러면 기아에서 무조건 데리고 가. 와. 연봉 1억이야. 1억 출발. 아니, 계약금 1억 출발이야. 왼손으로 던지지. 왼손으로 150을 고등학교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찍지. 그 공식 경기에서 평균 구속도 아니고 그냥 한번 150 빡 던졌잖아. 왼손으로. 그럼 거의 뭐냐면 2, 3억은 받아. 와. 알겠니? 재능이구나. 그게 재능인 거지. 야, 그러면 어떤 사람 죽어라고 던지는데 맨날 연습을 해. 그럼 160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네, 한계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아요. 야, 사람이 180kg, 190kg 던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지. 공부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어떤 게 프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기본적으로 150은 던져야 돼. 딱 그러고 150 던진 애들부터 먼저 뽑지.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돼? 150 약간 못하라도 예, 좀 뭐 다른 게 있는 애들을 뽑는 거지. 알겠어? 야, 공부를 중간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시작만 잘하면은 끝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너무 힘들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뭐가 있냐면 공부든 뭐든 그냥 자기 일이니까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는 애들이라든가 또 뭐라 그러지? 그 니네 또래 우리 학원에 이번에 고2가 하나 들어왔거든? 네. 들어왔는데 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였대. 우와. 국가대표요? 아니. 전업 축구 선수. 이제 나중에 이제 축구 선수를 되려고 어렸을 때 꼭 마찬 거지. 야, 그럼 걔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을 찼어. 그러면 아는 게 있겠냐, 없겠냐? 그렇지. 그리고 중학교도 축구하는 중학교를 나왔다고. 고2인데 이제 그 부상당해서. 아니, 자기가 하다 보니까 느낀 거지. 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게 축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축구가 엄청 촘촘하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나이별로 돼 있어. 유소년 축구라 그래가지고, 뭐 13살,
거기서 축구를 잘하면 14살부로 올라가고 14살에서 15살 올라갈 때는 또 걸러지고 15살에서 16살 올라갈 때는 또 걸러지고 16에서 17 올라갈 때 또 걸러지고 17에서 18 올라갈 때 또 걸러지고 그러니까 밑에 시작한 사람 많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그럼 봐봐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재능이 한 10번째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럼 어느 순간에는 90명이 다 걸러졌어 그럼 자기가 니하고 총 10명 남았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 이제 떨어질 차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 선생님 세상이 제일 싫어 선생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노력으로 선생님 언제 느꼈냐면 선생님이 좀 후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선생님 살면서 약간 후회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 내가 왜 후회하는 포인트가 있냐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전에 말했잖아 축복받은 캐릭터라고 선생님이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또 어찌냐면 선생님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 선생님 IQ가 148이었거든 8이었거든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 지금은 148이 아닐 것 같으니까 지금 한 108? 아니 뭐 루트 C여서 루트 148?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안에서 두 번째로 좋았어 선생님이 외우는 거 하나는 진짜 기똥찼거든 근데 지금 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때는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도 안 했거든. 근데 선생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만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읽고 있는 거야. 영어 시간에 영어책 읽고 있는 거야. 선생님 또 그렇게 못 가르치니까 앉아갖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 하루에 10교시를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그냥 국어책만 계속 읽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에서 2, 3등을 하더라고. 50명 중에. 공부 저는 그 외 시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내가 느낀 거지. 아, 내가 공부를 해도 괜찮은 캐릭터였는데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 스스로를 잘 몰라서 아, 내가 내 스스로한테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너는 공부하는 재능을 줄 테니까 공부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 제자 중에 보면 선생님 너무너무 예뻐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인성도 좋고 착하고 한데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애들은 수시가 돼. 내신으로는 점수를 가는데 수능 전형이 있는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수능 전형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까지는 가지. 연고대. 의대는 못 가. 아, 의대는 정시. 아니 의대는 수능 최저가 있잖아. 맞추면 되죠. 맞추면. 그때는 그게 힘들었어. 지금은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지금은 누구나 공부를 하면 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진짜 말 그대로 좀 공평해진 거야. 선생님이 학원 일을 그때 그만뒀다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하잖아. 그만뒀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봉선 동안에 내 수업을 들으러 올 애들이 없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수업은 1등급을 맞춰주는 수업인데 전교 1, 2등이 들어야 돼. 진짜 똑똑한 애들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전교 1, 2등들이 매번 내 수업을 들을 거냐. 아, 나는 그럴 거란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전교 1, 2등 한 애들이 한 5-6명이 다 전부 3학종 애들이었어. 이제 그때 고3이었지? 고3 애들이 있었어. 걔네 다 의대 갔거든? 의대 갔는데 걔네들이 수학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3육에서 수학 제일 잘한다 그랬어. 중학교 졸업할 때. 자기가 그래서 봉선동에서 제가 수학을 제일 잘할걸요? 그렇게 말했어.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알겠지? 근데 걔가 가가지고 21번, 30번 풀고 확률과 통계 틀려가지고 2등급 나와버렸어. 시험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 킬러 문제인데 그때는 어쨌냐면 시험이 60만 명 시험 봤거든? 60만이 시험을 본단 말이야. 지금은 몇 명이야? 지금은 45만 정도 봐. 60만 보는데 이때는 이과 수학을 가형이라고 그러고 문과 수학을 나형이라고 그래. 근데 가형은 15만 명 정도 보고 나형은 나머지 얼마에 45만 명이 보는 거지. 그럼 1등급이 4%니까 여기서 6천 명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못 봐. 저번에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주더라고. 4,000 몇 명. 나머지는 다 여기야. 그럼 여기에서 한 15,000명 정도 보는 거지. 15,000에서 한 2만 정도 보는 거지. 근데 어쩌냐면 시험 자체를 너무 적게 보잖아. 그러면 가형 보는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못 알아듣는 애들이 졸라 잘하는 애들 중에 또 4%야. 이게 저 학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어. 그 여기 전부 내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11등이 문과를 가. 그럼 얘가 전교 1등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내신 따기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게 힘들어. 전국에서. 그럼 요거 토탈해서 5,000등인 거야. 60만 명 중에 5,000등. 한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재능 없이 되겠냐고. 근데 지금은 어쩐 줄 알아?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없어. 다 같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공 못하는 애들은 전부 여기 있는 거야. 바닥 깔아주는 애들은. 여학교 있지? 요 가형 시험 보는 애가 10명이 안 돼. 200명 중에. 여학교는 1등급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여학생들이 선생님 어느 학원에서 여학생인데 의대 갔대. 1등급 맞고. 내가 뭐라 하냐라. 성적표 까봐. 엄마들은 1등급 맞았다고 하는데 걔한테 가서 물어봐. 무조건 2등급이야. 얘들이 다 알고 있어. 이때 어쩐 줄 알아? 의대를 가잖아. 의대 안에 남녀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알아? 8대 2야. 남자가 8, 여자가 2야. 수학이 어려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5대 5야. 수학이 쉬워졌으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능 없이 노력하면 힘들어. 근데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재능이 있으면 유리하지. 니네 학교 여학생들 지금 수학 잘한다고 막 뭐도 하고 그러지. 근데 3학중 애들은 대체로 한번 걸러져서 재능이 있는 애들이 오니까 그러지. 근데 3학중 애도 있어. 내가 예전에 보면 있었어. 재능이 부족한 애들. 수학적인 재능 아니 그러니까 상위권에도. 상위권에도 막상 딱 상위권이어서 저기 어디를 갔냐면 일반고를 갔는데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뭔 줄 알아? 수학 때문에 그래. 지금은 이제 1등급제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좀 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학생이 너 같은 재능은 일단 남들보다 몇 점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만 하라고 가시네야. 노력도 그냥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매일 하는 거야. 그냥 원래 내일은 이거야. 원래 내일은 이거야. 하면서 그냥 하는 거야. 천리끼는 일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이 한 걸음부터 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계속 가라 이 말이야. 그냥 하는 거야 매일. 아유, 근데 세상에 안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다 그러지. 자 봅니다. 하나만 몇 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1 그랬어. 얘를 x축 대칭하래. x축 대칭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y는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반대겠죠? 그럼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를 또 y축 대칭하래. 얘를 y축 대칭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x의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됐지? 자, 좀 쉬세요. 이제 좀 이따가 2개 더 배우면 끝납니다.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운다.